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설비 투자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가장 긴 하락세라고 하네요. 우리 경기가 적신호 들어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 연결해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정 위원장께서는 지금 현재 그 경제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뭐 현장에 나가보면 다 어렵다고 얘기하죠. 뭐 예. 가게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도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체감 경제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청년 실업 문제들, 또 중소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큰 것 같고, 투자라든가 설비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마이너스까지 돌아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자영업자 폐업률 같은 거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죠. 그러나 그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보다 네. 현장의 그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가 지금 그 안이하게 대할 게 아니라 정말 특단의 조치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특히 국회가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경제가 어렵다 얘기를 하면서 그 어려운 경제를 해결할 대책들을 국회가 내놔야 되는데 정부가 내놓은 각종 법안들, 또 민생경제 관련 법안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네. 뭐 기재위만 봐도 지금 뭐 계류 법안이 막 770개 정도나 되고, 뭐 한 번도 지금 소위에 넘겨놨지만 논의조차 하지 않은 법안이 300개가 넘습니다. 지금 뭐 서비스업 같은 경우가 최악의 상황인데도 서비스산업발전 같은 발전법 같은 것들이 지금 국회 소위에서 여야 간의 견해 차이로 지금 진행이 못 되고 있고요. 어떠한 형태든지 빨리 여야가 타협을 해갖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네. 예. 지금 그 기재위에 쌓여 있는 법안이 770여 개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들이 해결이 돼야지만 뭔가 좀 숨통을 트일 수 있고 경제를 돌아가는데 여러 가지 좀 기름칠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입법이 돼야 시장에 정확한 룰이 세팅돼야 네. 규칙이 만들어져야, 그래야 시장에서도 예측 가능하고 기업도 그 예측 가능성에 기반하고 투자를 하는데, 국회가 그 기본적인 룰들을 시장의 룰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기업들도 네. 투자를 할까 말까, 이 서비스 산업에 진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의료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정부도 물론 뭐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지만 네. 국회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 역할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서 최근에 포용적 성장, 기업 기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는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적 성장이 서로 무슨 대립적인 개념들이 아니라, 예. 어쨌든 우리 경제나 기업이나 가게가 견디면서 그걸 부담할 수 있으면서 지속 가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크게 정책 노선이 바뀌었다 보지는 않고, 다만 어쨌든 가장 큰 문제가 소득 양극화, 그다음에 계층 간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줘야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이, 또 투자의 원천이 기업이기 때문에 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 혁신의 분위기들, 네. 혁신 성장의 분위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혁신 성장, 기업의 성장을 또 가능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포용적 성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개념이 서로 대체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될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정책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도 기업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그 대통령과 대기업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이것도 좀 제가 양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개혁과 규제의 대상이다, 아니면 일자리 창출과 경기 활성화의 협조적 관계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 묻겠습니다. 저는 그것도 너무 우리가 경제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그런 게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기업의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또 단가 우려치기, 하청 확대 지었지 않은 거, 기술 탈취, 이런 것들은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거거든요. 네. 이러한 상태에서는 혁신 기업들이, 또 새로운 창업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경경유착의 어떤 그 잔재들, 이런 것들은 청산돼야 되겠지만, 이런 게 청산되는 것과 별개로 또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주체가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의욕을 또 제고시킬 수 있는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또 세제적인 지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상반기에 이제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산도 투입됐지만 일자리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네. 어디서 물꼬를 터야 한다고 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일자리 문제 어려운데 결국 지금 최근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늘고 있지만 공공부문이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계도 있고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 의욕을 갖다가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이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도 기업입니다만 최근에 자영업자라든가 또 이제 소상공인 쪽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운영하기 힘들다 이런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어쨌든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하는 그 방향은 여야가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지난번 대선 때도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다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그 최저임금의 인상의 속도에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최저임금 시간당 10,000원이라고는 그 목표 달성에 집착할 게 아니라 어쨌든 그걸 부담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 이분들과의 어쨌든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그러한 부담에 따르는 다른 대책들 지금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임대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임대료 문제라든가 또 프랜차이즈에서 보는 그 갑질 관행들이라든가 또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대책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대책들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향후에는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대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병행돼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대책들을 운영할 만한 법안들이 지금 기재위 쪽에 좀 산적하게 쌓여 있는 것이죠, 지금? 지금 임대료 문제는 법사위에 있고요. 법사위에서 제가 기재위 오기 전에 법사위 2년 있었지만 임대료 인하 문제가 지금 거의 2년 동안 진척이 없습니다. 예. 임대료, 그 다음에 또 공정 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갑질 제거하기 위한 법들은 정무위원회에 있고요. 우리 기재위에서는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들, 그 다음에 규제 혁신을 위한 규제 프리즘 법들이 지금 법사위에 있죠. 기재위에 있습니다. 네네. 예.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국회 기재위 정성호 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 백운규 산자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 지원책 제시했습니다. 네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현 단계에서 반도체 산업이 우리 국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혁신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맹렬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좀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파격적인 국내 투자 약속한 SK 하이닉스 있어요. 네네. 산자부가 여기에다가 좀 파격적인 세제 혜택 준 것 같고 논란이 좀 일고 있던데요.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좀 상당히 고급 휴대폰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샤오미가 굉장히 저가 공세를 하고 있는데 샤오미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게 중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국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 관련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이번에 다행히도 SK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재부라든가 환경부가 규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줬고 또 파격적인 또 세제 인센티브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런 방향이 굉장히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일자리와 세금을 이 말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맞바꾸는 모양새다. 조세 형평성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좀 과거의 정경유착의 모양새로도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정경유착이야 경제에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고 정치인들이 불법적인 자금을 수사한다든가 시장을 왜곡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세금 혜택을 주어서 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성장을 이루어내면 그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크게 우리가 논란을 벌일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국가주의 언급하면서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정부 주도 정책과 개입이 아닌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이 제1야당 비대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 말씀 그 자체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네. 다만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가 주도라고 하는데 저는 좀 동의하지 못하고 있고요. 예. 김병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국가 주도 또는 국가주의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국가주도 개발 정책이라든가 또는 관치금융 또는 정경유착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의 문제라든가 공정경제 또는 적폐청산의 이런 문제들도 시장이 실패하고 있는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노력이기 때문에 네. 지금 김병준 위원장이 현 정부의 뭐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지적이 아닌가 또는 잘못된 인식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해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지금의 경제 상황 타개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 제안하기도 했었는데 이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뭐 어떤 형태든지 뭐 그 여야의 지도자들이 모여갖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그 대화가 지도자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이해관계가 충돌하거나 각계각층의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좀 전달하고 또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당 또 야당 지도자들과 좀 대화의 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김병준 위원장과 제1야당의 주장은 자유한국당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이 소득 주도 성장 기조는 내려놔라. 기업에다 자율성 부여해라. 이런 주장으로 지금 모아지는 것 같은데 정성호 위원장께서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실까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5년, 박근혜 대통령 4년, 9년 동안 그런 입장에서 정책을 해왔죠. 예. 그러나 그 실패해갖고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됐고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그래갖고 저소득층이 아예 갖춰본 소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 내수가 굉장히 취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저소득층에게 그 소득을 올려줘갖고 재정이 또는 국가가 직접 개입을 해갖고 그들의 소득을 올려야만 기본적인 내수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칙은 현 정부의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들도 비슷한 견해들을 피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병준 위원장의 말씀은 지금 시장이 매우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소득 분배도 건강하게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하는 말씀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어제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이제 부자 증세 8천억, 서민과 중소기업 감세 3.2조. 10년 만에 거의 마이너스 세수를 짠 것이 골자인데 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부가 어떻게든 그래도 뭐 소득 양극화를 좀 해소하고 네.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엿보인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세수가 감소하는 데 대해서는 그 일부 걱정을 하는데 네. 올해나 지난해 그 세수 사정이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 국회에서 이거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네. 무난히 통과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지점 좀 꼼꼼히 살펴보실 예정이신지요? 저도 그 19대 전반기 때 기재위를 했었지만은 지금 역대 세법 개정안 중에서는 사실은 가장 그 쟁점이 많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세금에 있어서 가장 큰 이번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근로장려금인데 근로자금요금 문제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뭐 법인세를 좀 인하해야 된다. 또 뭐 종부세도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지만 그 면에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여러 상임위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기재위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혁혁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었습니다.